네, 안녕하세요. 오보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10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준비된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양의 뉴스들이 쏟아졌고요. 이 뉴스들이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슈퍼챗 하지 마시고요. 그냥 뉴스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 어차피 못 보니까요. 네, 채팅창에 질문하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네요. 10억 달러 규모의 BSC 성장 펀드의 탈중앙 거래소 MCDEX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10억 달러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탈중앙 거래소 MCDEX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탈중앙 거래소가 앞으로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다. 키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뉴스 볼게요. 네,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브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라고 하였네요. 그럼 혹시 튤립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이거 2017년도에 엄청 들었던 얘기거든요. 튤립 버블. 튤립 버블이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튤립이 지금의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튤립 가격이 집값보다도 더 비싸지고 튤립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랬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버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튤립 버블이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휴스턴 소방관 퇴직연금 인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금 펀드에서 보통 수익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죠. 근데 보통 퇴직연금이라 이런 퇴직 펀드에서 투자를 할 때는요,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이 좋은 곳에 집어넣으려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런 이 퇴직 펀드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이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타 스마트 컨트랙트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아이오타도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캐나다 채굴업체 헌트 파리어, 헌트 에잇이 비트코인 채굴기 몇 대요? 12,000대를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채굴기 12,000대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5,87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구매한 게 그럼 언제 설치가 되느냐? 설치되는 시간 2022년 12월입니다. 아직도 1년도 더 남았어요. 그러면 1년 지금 주문을 해서 1년 뒤에 설치를 해서 수익을 본다는 건 2023년, 2024년에 대한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했다고 하죠. 바이낸스 US에서 엄청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BTC 가격이 특정 마켓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것은 트레이더가 실수로 잘못된 가격을 입력했거나 대규모 시장 주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글로벌 채권 운용사 핑코가요. 암호화폐 투자에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핑코는요,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예요. 이런 곳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죠. 암호화폐 투자할 것 계획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가 승인되었다. 프로쉐어즈 바네크에 의해서 세 번째거든요. 네, 이 발키리 같은 경우는 21일인가요? 22일인가? 실제로 상품 출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된다는 거는요, 또 승인된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선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현재
강력한 이슈를 끌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때 엄청난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프로쉐어즈에서 만들었던 ETF 선물이요. 10억 달러로 돌파했고요. 이미 그 가치가요. 그리고 거래량도 12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거는요, ETF 사상 거의 뭐 초유의 투자 폭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발키리 같은 경우 내일 거래 시작되는 거네요. 내일이요. 금요일 날. 내일이겠죠. 내일 10시 반부터 그러면 발키리 ETF 선물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의 콜옵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콜옵션이란 것은 뭐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BTIG 송금업체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경쟁이 압박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 송금업체들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로 인해 더 큰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송금업체 웨스턴 유니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을 하향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하는데 사용되고 있고요. 또 결제수단 사용이 되다 보면은 송금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송금업체들은요. 송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느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항공으로 송금을 하면 최소 3일에서 4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보내는 순간에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몇 분만 해도 바로바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전송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면 굳이 달러를 바꿔서 송금하는 것보다 미국에 만약에 내 아들이 유학하고 있다, 내 아들, 딸들 유학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환전 수수료를 내고 거기다가 순금 수수료를 내고 또 보내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뭐 2,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보다 그냥 비트코인 몇 개 사가지고 그냥 보내주면은 바로 전송도 되고 비용도 안 들고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바로 거래소에서 팔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전송 서비스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송금 업체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FT 미국서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NFT가 요즘 항상 이슈죠. 근데 NFT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금 세탁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NFT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세금까지도 없었죠. 근데 이제 조만간 세금은 아마 매겨질 거예요. NFT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금이 매겨지면은 지금처럼 NFT에 대한 이런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NFT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물이 다가왔다고 보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는 디파이 쪽 산업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NFT보다는요, 디파이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퀀텀 창업자 패트릭 다이죠. 패트릭 다이가 다음 릴리즈에서 비트코인 탭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퀀텀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탭노트 지원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트랜잭션에 보이는 방식을 균일하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익명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어떤 코인을 어떻게 보낸지에 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이게 하는 거. 다크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눈에 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지만 전송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퀀텀은요, 블록체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있어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POS,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를 최초로 고안한 것도 퀀텀이고요. 그리고 퀀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재단의 돈이 빵빵하기 때문에 퀀텀 가지신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미국 최대 영어단체 AMC가요, 자체 암호화폐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른 암호화폐들 이렇게 제휴 맺고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본인들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영화관 체인 AMC, 뭐 한국으로 따지면 메가박스, 뭐 롯데시네마, 뭐 CGV 이런 거겠죠. 이런 거 현재도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로요. 예, 지금 이 결제를 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그렇게 이미 도입했네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 내년 1분기부터 결제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바이낸스 거래량이 10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바이낸스가 한동안 거래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이낸스 거래량이 급등한다는 소리는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플로우 기반 레이싱 타임, 미스터리 박스, 프리셀 예정.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플로우. 이건 플로우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플로우를 기반으로 어떤 회사가 이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세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플로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플로우 관련된 덱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네, 개발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플로우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 지난해 14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업비트, 빗썸, 뭐 코인어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건데 여러분 이제 요즘 제가 항상 코인을 얘기하면은 무엇이 코인의 미래라고 얘기하죠. 디파이죠, 디파이. 디파이가 뭐냐면요. 지금 거래소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가지고. 근데 디파이가 되면요. 그 수수료를 거래소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결국 디파이가 되고 탈중화가 되면은 지금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질 거예요. 탈중앙화로 많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디파이가 중요한 얘기는요. 바로 이것처럼 거래소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디파이로 다 흡수될 수 있다. 그래서 디파이에 연관된 코인들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엉망상자 피터 트리어, 비트코인 너무 적게 투자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껄충이죠, 껄충. 이럴 걸 저럴 걸 할 거 말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비트코인을 쌀 때 사지 왜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배 아파서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뭐 웃자가는 소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를 먼저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달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바로 ET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들고 싸들고 들어오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들이 지금 계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승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가열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핫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아벨란체의 TVL 역대 최대 이 TVL은요 총 락업 가치를 얘기합니다. 락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물량이 묶여 있는 거, 예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디파이 관련 체인이에요. 근데 아발란체 역시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 쉽게 말해서 채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파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7조 달러 돌파했다. 5일 동안에 1000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 파카소에서요. 암호화폐 결제 지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를 통해 가지고요. 뭐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제 코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호재죠. 카로다노 개발사 다이달로스 4.41 버전 배포. 카로다노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가 지금 가격이 약간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런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호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긴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에이다 입출금 일시 중단 예정이라고 하죠. 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출금을 막는다는 소리예요. 이출금을 막는다는 소리는 이거 가돌인데 가돌이가 하면 가격이 펌핑하는데 언제 펌핑돼요? 10월 22일 9시 14분입니다. 근데 UTC니까요. 국내 시간으로는 좀 봐야 돼. 한국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UTC로 10월 20일 21시거든요. 요때 에이다 가격 폭등할 가능성 있어요. 네, H닥 국제 전시회에서 블록체인 융합 기술 전시. H닥 여러분 잘 모르시죠? H닥 하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H닥은요 현대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현대에서 대기업 코인이에요. 이게 나는 왜 H닥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투자한 코인이에요. 대기업에서 투자한 코인입니다. 근데 이거 2019년도에도 제가 요거 얘네들 H닥에서 하는 미드업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사물 인터넷 쪽이거든요.
사물 인터넷 기반 뭐 IoT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한번 지금 빗썸에는 상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소액 한번 들어갈 뿐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네들은 다 현대건설이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네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지네가 만드는 아파트에다가 그냥 IoT 기반 해가지고 싹 넣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력을요. 실제로 그때부터 준비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요 코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사용으로도 그러고요. 이슈는 분명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데요. 썩어도 준치라고 여러분. 그래도 현대입니다. 코인 누가 만들어 줬게요? 기술력 지원을요. 오브스에서 해줬습니다. 기술력도 좋아요. 그래서 오브스 잠깐 홍보했고요. 바이비트 비트코인 선물 ETF 추가 승인 상승기에 주목해라. 계속해서 지금 ETF 새로운 상품들이 승인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닦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업비트 해외 법인 통해 우회 상장 금융당국 특혜 의혹도 계속해서 업비트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밀크, 디카르고 톤 등이 오늘 공격을 당했습니다. 얘네들 세력들이 작업치고 개미들한테 물량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세력들이 뉴스를 봤다면 이 방송을 봤다면 고민을 하겠죠. 야,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우리가 세력질한 걸로 알아서 망하겠구나. 아니, 우린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일단은 세력질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보통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설거지까지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밀크, 디카로고 톤에 좀 물려 계신 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한 번쯤 이 세력들이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아서 이 뉴스 보고요. 그리고 3에우로 캐피탈 CEO가요. 신고점 돌파 매매 어느 전략보다 돈을 잘 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무조건 코인 사라는 겁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돌파를 했죠. 그럼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투자를 해보고 지켜본 결과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보통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거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ME 이더리움 선물 미익 체결 약정 10억 달러 기록 역대 최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물 미익 체결 약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변동폭이 생기고요. 실제로 미익 체결 약정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그 다음에 불장 폭장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현재 뭐 5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더리움은요, 거래에서는 물량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파는 자리 아니에요. 인투 더 블루, 비트코인 신고점 랠리 지난 4월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지난 4월 달에는요. 지난 4월 달 대비 7배 정도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99% 이상이 1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이체에서 발생했대. 쉽게 말해서 고래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개미들이 움직여서 개미들이 가격을 올렸다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은요, 개미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4월과 다르게 기관급들이 지금 이 시장을 조정하고 있다, 운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 또 나오네요. 이더리움 고래 지갑 지난 3개월 동안 유통량의 13.9% 추가 매집했다. 이더리움 계속 고래들이 지갑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좋아요. 이더리움 좋아요. 비트 살 거면 이더리움에 나요.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지켜봅시다. 이더리움 옵션 풋콜 비율 영준 최저. 풋콜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 베팅하는 게 없다. 지금 다 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시미 개발 때 10만 달러 규모의 사시미 바이백을 진행한다. 사시미 개발팀 2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사시미 홀더들로부터 10만 달러 규모의 사시미 토큰을 바이백할 것이 밝혔다. 제가 여러분이 바이백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재단이 갑자기 뭐 바이백을 한다, 뭐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 코인은 도망차라. 조심하세요. 이 재단들이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하는 게 바로 저 바이백이거든요. 시총도 보세요. 뭐 3,763위.
이거는 그겁니다. 그냥 뭘 만들다가 도저히 자기네들이 돈을 가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털고 싶은 거예요. 재단들도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호재도 없고 계약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럼 뭐예요?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바이백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바이백 하면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네 하면서 그걸 보고서 막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재단은 자기 물량 팔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앞으로 나오면 조심하라고 제가 예제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떤 코인이면 바이백 한다 그러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특히 시총이 낮은 코인이라면. 네, 리서치 글로벌 자동차 블록체인 시장 규모 2026년 16.8억 달러 전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블록체인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자동차 시장이랑 블록체인은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왜 16억 달러가 넘는 정도의 가치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죠. 네, 블록체인하고 자동차하고 다를까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특징을 아셔야 되죠. 블록체인 기술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이라고 했잖아요. 보안과 신뢰성이 두 가지라고 했죠. 현재 자동차들을 보면 일단 신뢰성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정비 이력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동차가 사고 찬지 아닌지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수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로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된다면 조작이 될 수 없겠죠. 뭐 키로수 같은 경우도 요즘 조작한다고 그러죠. 이런 정비 내역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거죠. 이 자율주행 같은 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엔 통신을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현재 막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갈 때 이때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현재 블록체인의 기반이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블룸버그 ETF 출시로 비트코인 미래가 훨씬 더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뭐 ETF가 출시된다는 거를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화된 이상은요.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 올라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시고요. 또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항상요. 알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다음에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후에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그동안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부터도 이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온데이터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계속 얘기하는 얘기죠. 1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1억 2천, 뭐 김포까지 하면 1억 3천 정도, 아니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이더리움 저는 1,300만 원 아니라 뭐 2만 달러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IOST 스테이킹 서비스 플랫폼 마이코 인테이너와 파트너십 체결했다. IOST, IOST가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근데 이건 큰 호재는 아니에요.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언급된다는 거는 좋은 거겠죠. 솔라나 기반 릴리 메타버스 리브 투원 모델 출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지금 솔라나도 나쁘지 않다. 솔라나도 현재 많이 올랐지만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업비트 상장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도쿄 지방법원 마운트 곡스 채권단 보상 계획안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운트 곡스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마운트 곡스는요, 일본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2014년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한 70% 80%를 가요. 이 마운트 곡스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는 그게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었거든요. 2014년도에는요.
그런데 이 마운티 곡스가 2014년에 갑자기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80만 개, 비트코인 80만 개가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2014년도니까 비트코인 한 10만원, 15만원 요때 할 때거든요. 20만원 할 때, 20, 30만원 할 때. 그때 한 80만 개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운티 곡스에서 우리는 해킹당해서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파산 신청합니다.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채권단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겼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연결되고 있는 거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파산을 할 때 그 재산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물량이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킹 당하고 해킹 안 당한 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20만 개였어요. 20만 개. 그래서 이제 20만 개를 가지고 이제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갈 거냐, 아니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때 당시 2014년도에 이 마운틴 곡스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 개수로는 손해를 봤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그때 당시 내가 1000만 원 손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손해본 것보다 20만 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운틴 곡스에서 들고 있는 20만 개라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훨씬 더 높아진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본 금액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산 처리를 할 거냐, 회생 신청을 할 거냐. 근데 파산 신청을 하면요, 이 파산이 됐을 때 그 당시의 시가를 통해 가지고만 보상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30만 원이었으면은 그 30만 원이 하나인 것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가치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걸 파산이 아니라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이 있었고요. 이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 채권단들의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동안 큰 이슈가 됐냐면요, 마운틴 곡스에서 법안이 돼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은 떡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최고의 악재가 얘예요. 마운틴 곡스. 마운틴 곡스가 보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떡락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왜 떡락이에요? 지금 20만 개가 있잖아요. 20만 개. 근데 뭐 지금 다시 뉴스 보니까 20만 개에서 이것저것 털리고 지금 14만 개 정도 있다 하거든요. 아무튼 14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되는 물량이요,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물량을 얘네들이 도쿄지방법원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풀리게, 시장에 안 풀리게. 시장에 안 풀리게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 얘네들 보상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물량이요,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 나오면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이 14만 개가 튀어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거 자세히 이렇게 나오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90억 달러, 90억 달러. 현재 가치로 93억 달러.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크게 악재로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럼 매년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될 때마다요, 얘네가 소송돼서 소송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서 보상 방안이 나온다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왜? 지금 가치가 93억 달러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1년 전만 해도요, 시장에서 93억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자본이 없었거든요. 자본 자체가. 근데 지금은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9년, 20년도 때 9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시장에 풀린다 그러면은요, 패닉셀이 왔는데 지금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은 됐다. 이제 안 그래도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는데 이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다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마운틴 곡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할 거다 조심하라 얘기 아니고요. 아마 오늘 이후부터요, 이제 마운틴 곡스를 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겁을 줄 겁니다. 예, 마운틴 곡스가 이제 채권단이 돼가지고 이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엄청난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그리고 저게 계획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 계획안이 나오면은 보상까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보상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회상 재차가 됐을 때 이 시스템, 쉽게 말해서 마운틴 곡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게 접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회생 채권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을 경우 상환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락업을 푼 다음에 그 물량을 뺏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이 내부적인 그 반환 절차를 가지고 소송하는 데만 있어도 몇 년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마운트 곡스 가지고 또 한번 이 코린이들을 현혹하거나 아니면 겁을 준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요. 별일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매년 비트코인 떡락할 때마다 나오는 재료가 바로 마운트 곡스입니다. 예, 뭐 코인 2, 3년 하신 분들은 마운트 곡스 하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이 코인판에 들어오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마운틴 곡스가 뭔지, 뭐하는 회사인지, 왜 쟤네가 채권 단위 왜 90억 달러를 왜 푸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관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결론, 마운틴 곡스고 뭐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다 잡아먹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포의 생각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